한국경제TV가 연속 기획 보도하고 있는 산업화 50년 빛과 그림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IT와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은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에 원화 강세까지 겹치면서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요? 신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수출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화 강세는 국가 경제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환율이 10% 하락할 때 우리나라의 연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도 환율이 하락하면 악화된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환율 하락, 즉 원화 가치가 오른 만큼 수출품 가격을 올려야 마진이 유지되는데 10%가 올라도 평균 2.1%밖에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지난 9월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입해보면 휴대전화는 4.4%, 반도체는 0.7%, 자동차는 0.1%씩 채산성 악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전이라든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출이 이제 안 돼서 어려움이 가중되면은 결국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는 87%, OECD 국가 평균 39%를 2배 이상 웃돌며 미국과 일본의 22%와 24%에 비해서는 거의 4배에 이릅니다. 최근 10년간 대외 의존도 변화를 살피더라도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얼마나 가파르게 그 의존도가 높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높은 대외 의존도는 제조업 기반의 수출 중심 산업 구조에 기인합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인 2차 산업과 서비스업인 3차 산업이 4대 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2, 3차 산업이 적절한 비중을 가진 것 같지만 OECD 국가들이 2차 산업 26%, 3차 산업 72%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더구나 60%의 산업 비중을 차지하는 3차 산업 대부분이 부가가치가 낮은 생계형 업종에 치중돼 있다는 점은 여전히 제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에 치우친 경제의 무게중심을 내수 기반의 3차 산업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조업을 강점으로 계속 살려나가되 우리의 지금까지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업을 대폭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술 혁신형 창업에 좀 더 기업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땅덩어리가 좁고 급속한 노령화에 인구수마저 줄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역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결국 제조업을 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역으로 제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와 경제구조 상황이 비슷하면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 강국 독일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비중은 30%, OECD 국가 중 제조업 비중이 크고 대외 의존도 역시 73.1%로 매우 높아 우리 경제와 유사점이 많습니다. 수출 제조업 중심의 국가가 성공한 국가로 따지면은 독일과 같은 경우 우리가 상당히 모범적인 국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생산 기반과 가격 경쟁력만 갖춰주면 해외 구매 수요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은 중간 투입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 등의 지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중간 투입 생산성이란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 핵심 부품이나 소재 등 중간 투입물을 투입한 이후 얼마나 더 수익을 냈느냐를 보는 지표이며 자본 생산성은 쉽게 말해 돈을 써 얼마나 많은 생산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살피는 수치입니다. 둘 다 숫자가 크면 그만큼 이익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독일 제조업의 중간 투입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은 선진국 평균은 물론 우리나라를 훨씬 웃돕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나 원천 기술이 확보된 기술 개발로 중간 투입 생산성을 높이고
설비의 고도화나 유통의 혁신으로 자본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근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의 스마트폰 시리즈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과 AP칩 등 핵심 부품의 자급이 결국 경쟁력으로 작용했고 어려운 글로벌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익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이런 경쟁력과 제품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OECD는 최근 글로벌 장기 경제 성장률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가 2030년에 들어서면 경제 성장률이 연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지금의 산업 구조라면 이 전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과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경제TV 신동우입니다.